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떠올리면 될까요? 네, 야구요.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나네요. 뭐 꼭 해야 한다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방부터 청소할지 정하고 있을 때 이 행성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결심한 노부인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해변씩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팻 스미스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가장 남서부에 있는 코널 출신입니다. 한쪽에는 켈트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영국 해협이 있어서 코널은 해변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70세의 할머니는 이미 단 1년 만에 52개의 해변을 청소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에 해변 한 곳씩입니다. 네, 정말 바빴을 거고 고된 작업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신 걸까 하는 거죠. 확실히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글쎄요. 스미스 할머니에게 영감을 준 건 혹은 고민을 준 건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본 그 문제 때문에 할머니는 밤에 잠을 설쳤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대요. 할머니는 2018년에 매주 해변 하나를 청소하겠다는 도전 과제를 세웠습니다. 코널 공동체 지원과 일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실제로 그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타인이 버린 쓰레기를 1년간 치웠으니 이제는 휴식을 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죠? 팻 스미스 할머니는 아닙니다.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한 후에도 더 파이널 스트로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빨대의 쓸모없음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빨대가 환경과 야생동물에게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일깨우는 임무까지도 수행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을 플라스틱 없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며 이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오염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빨대나 일회용 수저, 접시, 컵 같은 건 말이에요. 일회용 플라스틱은 지구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로라 파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만약 순례자들이 플리머스에서 북아메리카로 항해할 때에도 플라스틱이 있었다면, 그리고 메이플라워 호에 플라스틱 생수병과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간식을 싣고 간 거라면 그들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4세기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사실 모든 엉성한 플라스틱 빨대는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일회용 물건들 대부분이 매립지나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바다로 간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물론 쓰레기 매립지에 쌓인 플라스틱 덤이나 그저 굴러다니는 플라스틱들의 모습도 충격적이지만 바다로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조지아 대학교의 공학 교수는 이 플라스틱이 500만에서 1400만 톤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해안 지역의 폐기물만을 고려한 거고 배를 타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에 버린 플라스틱은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파커는 또한 지오그래픽 기사에서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일부 종을 포함한 거의 700종의 해양 생물만 봐도 엄청난 해양 오염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동물들이 플라스틱에 얽히거나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혼동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동물 몸에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흡수됩니다. 네, 지금쯤 소화관에 플라스틱이 들어있을걸요? 아주 불안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조각들로 분해되겠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주변의 토지와 물을 유해하게 만들 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많은 음식들은 어디서 재배하죠? 네, 여기 이 땅에서요. 플라스틱을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말은 누가 플라스틱 조각이 든 감자를 먹겠어요? 정말 무서운 부분은 이겁니다. 2004년 해양 생태학자 리처드 톰슨 박사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코널의 팻 스미스 할머니처럼 톰슨 박사도 해변 청소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간과한 작은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톰슨 박사도 자기가 찾은 게 진짜 플라스틱인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조각들은 플라스틱이 맞았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량의 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섞이면서 우리의 수돗물이나 우리가 먹을 고기가 될 동물이 먹는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먹는 음식은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팻 스미스 할머니는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부지런히 던져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바닥에 버리지 말고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소비로 귀결됩니다. 인간이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 편리하고 싼 물질에 꽤나 의존하게 되었죠. 이 물질이 물병, 장바구니,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상적인 물건에 사용됩니다. 욕실만 한번 들여다보셔도 플라스틱 통과 튜브가 얼마나 많은가요? 세다가 까먹을 것 같아요. 스미스 할머니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미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지역 기업들을 설득시켰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회용 도구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요. 금속으로 된 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만큼 매립지와 바다로 가는 플라스틱도 줄어들 것입니다. 스미스 할머니는 또한 한 사람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제 말은 70세의 노인도 쓰레기를 줍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밖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동안 길거리에 보이는 플라스틱 병 정도는 주울 수 있잖아요. 거창한 환경 캠페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것들도 큰 힘이 되죠. 특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할 때요. 쓰레기가 있으면 그저 주워서 가까운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세계의 92억 톤의 플라스틱을 없애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중에 7%만 재활용이 되고요. 스미스 할머니의 노력은 정말 큰 쓰레기 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모든 피해를 되돌리려면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움직임들이 큰 차이를 이끌 수 있고 팻 스미스 할머니가 한 일이 그것을 증명하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스미스 할머니가 하는 일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